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버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4월 29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입니다. 1편이 2006년에 나왔고 20년 만에 속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독도 전작과 같은 데이비 프랭클이고요. 전작의 주요 캐릭터 미란다, 앤디, 에밀리, 나이젤 배우들도 다 그대로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에밀리 브런트, 스탠리 투치까지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4인방 제외하면 전작에 나온 다른 인물들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앤디의 베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남친도 있었고, 그런데 이 베프들이 1편 당시에 평판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베프들 중 미술업계 쪽에서 일하는 릴리라는 캐릭터만 2편에 나오고요. 나머지 둘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런웨이 모기업의 회장 역할 캐릭터가 1편에 이어서 2편에 그대로 출연하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편집 회의할 때 앉아있는 몇 명은 1편에서 본 얼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비중 없는 역할이고요.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영화 보기 전에 몰랐는데 레이디 가가가 본인 역으로 특별 출연하고요. 미란다하고 살짝 안 좋은 사이인 걸로 나오던데 패션쇼에서 공연하는 장면을 쓸데없이 길게 보여주더라고요. 레이디 가가는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 미란다가 1편 마지막에 이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재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남편 역할로 케네스 브래너가 출연합니다. 1편에서 남편 역할은 그냥 공기였는데 2편은 남편 역할로 유명한 배우가 나오니까 1편보다 더 비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전개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미란다의 좀 더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에게 위로를 받는다던가 가족의 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거면 1편에서 그 해리포터 신간 구해달라고 하던 쌍둥이 걔네들도 다 큰 모습으로 잠깐 등장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쌍둥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란다의 현재 비서 역할로 브리저튼 시즌2 여주인공이었던 인도계 여배우 시몬 애슐리가 출연하고요. 그리고 루시 리우가 분량은 많지 않지만 내용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로 등장해요. 그리고 주인공 앤디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2편에서 만나서 사귀게 되는 남자 캐릭터가 있고요. 배우가 패트릭 브레멀이라고 호주에서 TV 드라마 위주로 활동해온 배우라서 영화 쪽으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아요. 1편도 그렇고 앤디의 남친 역할은 계속 별로 안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하더라고요. 외모도 그다지 미남이 아니고 앤디라는 캐릭터 자체가 원래 패션업계와 상극인 성향, 그래서 겉모습만 화려한 남자에게는 끌리지 않는다. 그런 앤디의 캐릭터성을 남친 배우 캐스팅으로도 드러낸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등장하는 캐릭터들부터 1편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새로운 느낌도 많이 나고 있다. 1편의 오프닝 시퀀스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오프닝에 나온 음악 KT 턴스톨의 Suddenly I See, 그 곡이 이 영화의 상징처럼 되었죠. 그래서 2편에서도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다른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1편과 비교해서 오프닝 시퀀스가 밋밋했다. 그런데 1편에 나왔던 노래 중에서 마돈나의 보그는 2편에 나왔고요. 그리고 시어도 샤피로가 작곡한 1편의 메인 테마도 2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1편 음악 재활용 많이 하면서 오프닝 시퀀스의 곡은 애매한 걸로 바꾼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어 본 시리즈에 무조건 익스트림 웨이즈가 나오듯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하면 Suddenly I See 이 곡이 무조건 나와야지. 그런데 그 곡이 아니라 마돈나의 보그를 이 시리즈를 상징하는 곡으로 선택을 한 것 같네요. 아무튼 영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들이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화를 재미있게 잘 만드는 건데 저는 이번 속편에 대한 감상이 실망했다라는 쪽이고요. 각본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는데 연출이 1편과 같은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1편에서 느껴졌던 통통 튀는 세련된 느낌이 이번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프닝 시퀀스부터 1편보다 밋밋하게 시작을 하고 전반적으로 1편만큼의 활기나 생동감이 없다. 심지어 의상까지도 제가 뭐 패션에 대해 쥐뿔도 아는 거 없지만 1편을 볼 때는 캐릭터들이 입고 나오는 의상들이 예쁘고 멋지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2편의 의상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되게 칙칙한 느낌이라서 별로다 싶은 의상도 있었고 반대로 색상이나 디자인 이런 게 너무 과해서 보기 싫은 의상도 있었어요. 뭔가 시청각적인 만족도가 1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 사실 20년 만에 나온 속편이고 배우들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 1편 같은 통통 튀는 느낌보다는 좀 더 원숙한 분위기로 가려고 한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1편의 핵심적인 장점을 어느 정도 포기한 거라면 그걸 대체하는 새로운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뭔가 애매하다. 캐릭터도 늘어났고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이슈들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1편보다 에너지는 떨어졌는데 1편보다 더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만하기만 하고 제대로 찔러주는 킥이 없다. 1편보다 상영 시간이 10분 정도 더 길거든요. 영화 시작하고 1시간 정도는 주요 캐릭터들이 반갑기도 하고 1편에 나왔던 내용이나 장면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자잘하게 이스터 에그처럼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1편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그런 거 즐기는 재미만으로도 1시간은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데 1시간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늘어지고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후반에 그렇게 지루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또 딸깍 한 방이 있어가지고 특히 주요 캐릭터들 관련해서 관계서사의 마무리나 봉합 그런 내용들, 주요 캐릭터들이 케미가 좋기 때문에 그런 케미를 살리는 봉합의 서사가 진짜 딸깍이야. 딸깍 한 방으로 영화의 전체 인상을 좋게 만들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충분히 재미있게 만족스럽게 보실 관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 언급한 단점들이 되게 크게 느껴져서 마지막 딸깍으로는 만회가 안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꽤 실망한 영화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1편 마지막에 앤디가 패션 매거진을 떠나 진지한 저널리즘의 길을 갔잖아요. 왜 패션 업계로 다시 돌아오는 걸까? 그 궁금증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풀려야죠. 되게 단순한 상황으로 앤디를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던 언론사에서 해고를 당했어. 일을 못해서 능력이 안 돼서 커리어가 끊어진 게 아니라 그냥 경영 악화가 원인이었어요. 같이 일하던 동료 기자들 다 같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가 비단 패션 업계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 모든 산업업계 전반의 대격변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AI에 대한 언급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특정한 원인을 콕 집어서 이런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자체가 그런 거다. 사소한 작은 변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재편되어 버리는 변화가 너무 당연한 일상처럼 일어나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그런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고요. 아무튼 영화 시작하자마자 해고를 당해서 실직자가 된 앤디. 그런데 런웨이 쪽에서도 무슨 일이 터집니다.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런웨이와 협업을 한 어떤 브랜드 쪽에서 노동자 처우 관련해가지고 무슨 논란이 터진 것 같아요. 그 논란에 이상하게 얽혀가지고 런웨이 측이 공범이 되어버린, 그래서 엄청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미란다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죠. 그런데 모기업 회장이 전화가 와서 내가 해결책 하나를 제시해주겠다. 오늘 아침 9시에 누군가가 거기로 갈 거다. 그래서 누가 오는가 봤더니 다시 런웨이에 취직하게 된 앤디였습니다. 나이젤은 예전처럼 식스 하면서 반갑게 부르는데 미란다는 너 누구니? 이런 반응. 미란다가 앤디를 기억 못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에서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진짜로 까먹은 건지 까먹은 척 한 건지. 그런데 저는 까먹은 척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1편에서 앤디가 그런 식으로 등 돌리고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앤디를 보자마자 너 누구니? 이렇게 삐딱하게 나온 거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에이 농담이야 누군지 당연히 알지 이러는 건 미란다의 캐릭터에 안 맞아. 그래서 아예 까먹은 걸로 하자. 그렇게 고집스럽게 밀고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앤디가 왜 돌아오게 되었냐 하면 회장이 부른 거였어요. 앤디가 상도 많이 받을 만큼 뛰어난 저널리스트였고 런웨이에서 앤디가 에디터로서 글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평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회장이 앤디를 부른 것 자체는 되게 뜬금없는 전개이긴 하잖아요. 마지막에 밝혀지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설명할 거고요. 아무튼 앤디가 이렇게 런웨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편과 하는 일이 다르죠. 1편에서는 미란다의 비서, 2편에서는 에디터. 그래서 1편에 나왔던 미란다의 드래곤 레이디스러운 모습들은 거의 안 나오고요. 애초에 미란다의 캐릭터 자체가 1편 같은 갑질 상사 느낌이 많이 빠졌어요. 본인이 스스로 나아졌다기보다는 미란다의 그런 갑질 행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1편에서 비서 책상에 코트를 집어 던지던 미란다가 2편에서는 코트를 직접 걸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앤디가 놀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편집 회의할 때도 직원들한테 엄청 독서를 날리잖아요. 그런데 2편에서는 좀 심한 말이 나오면 옆에서 비서가 노노 그런 말 안 돼요 이러면서 지적을 계속합니다. 이 비서역 배우가 브리저튼 시즌2 여주인공이었던 시몬 애슐리, 그리고 편집장은 비서가 2명이잖아요. 후임 비서는 뚱뚱한 남자입니다. 앤디가 비서로 일할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진 모습. 그리고 에디터인 앤디에게도 비서가 있거든요. 헬렌 제이 셴이라는 중국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캐릭터 이름이 진초우입니다. 동양인 인종차별적인 캐릭터라고 개봉 전부터 논란이 되었죠. 캐릭터의 외모나 설정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지만 예전에 그 해리포터 초챙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은 동양인 캐릭터 이름 짓는 게 진짜 답이 없어요. 이 영화에서도 중간에 앤디의 비서 진초우 말고도 잠깐 지나가듯이 이름만 나오는 단역 캐릭터 중에 무슨 챙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그놈의 CH 발음이 없으면 동양인 이름은 못 짓는 거야? 이런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비서 캐릭터들도 나오지만 새로운 캐릭터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도 제가 느낀 이 영화의 아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몬 애슐리의 경우는 브리저튼 시즌2로 라이징을 했고 이번 작품에서 미란다의 비서 역할로 나오게 되었으니까 비중 있는 역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편에서 미란다의 비서가 에밀리와 앤디였으니까 주역 캐릭터들의 자리를 이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별로 하는 것도 없는 역할이었다. 그래도 스크린에 등장하는 분량은 꽤 되더라고요. 미란다의 비서니까 별 역할이 없어도 나오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무슨 역할로 등장하는지가 중요한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속편을 만든다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에밀리의 역습, 그런 역할이 기대가 되는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에밀리의 캐릭터가 중간까지 뭔가 애매하게 붕 뜬 역할이라서 좀 의아했거든요. 에밀리는 런웨이를 나와서 디올에서 일하고 있어요. 뭔가 런웨이 시절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등장하는데, 그리고 미란다하고도 원만한 관계이고 앤디하고도 오랜만에 만나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반전이 나오죠. 진짜 에밀리의 역습이었다. 저는 내용 자체의 완성도로만 따지면 에밀리가 완전한 악역으로 나오는 게 더 내용적으로는 재미있는 작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작품에서 나온 에밀리의 역습이라는 내용은 이것도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에밀리가 디올에서 일하게 된 게 미란다가 거의 쫓아내듯이 약간 자천되는 느낌으로 옮기게 된 거였고, 에밀리는 계속 런웨이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였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미란다를 몰아내고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이 런웨이의 모기업 회장이 자기 75세 생일 파티를 하다가 돌연사 하거든요. 아마 심장이나 뇌 쪽에 혈관 문제가 생긴 거겠죠. 회장의 아들이 새로운 회장이 되는데 런웨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란다가 무려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해외 일정을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로운 회장 때문에 런웨이 자체가 망하게 생긴 상황. 그때 에밀리가 어떤 부자 남자를 꼬셔서 만나고 있었는데, 앤디가 에밀리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남자가 런웨이를 인수하도록 한 거예요. 앤디는 에밀리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미란다는 단번에 에밀리의 속셈을 간파하죠. 아마 그 남자가 런웨이를 인수하면 미란다를 내보내고 에밀리를 편집장 자리에 앉힐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미란다와 앤디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하면, 에밀리가 꼬신 남자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 이혼 상대인 여자도 재산 분할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루시 리우가 연기한 사샤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영화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여자인데 그동안 어떤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안 하다가 앤디가 최근에 이 여자와의 인터뷰를 성사시켰거든요. 앤디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 여자가 나서서 런웨이뿐 아니라 모기업 전체를 인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밀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죠. 그런데 에밀리가 잠깐 빌런이 되었다가 계획이 실패한 후 다시 앤디를 만나 화해하고 친구가 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잠깐 발만 담그는 수준의 악역 역할을 한 게 되게 에밀리 캐릭터가 이도저도 아니라고 느꼈는데요. 그런데 속편 시나리오를 만들 때 에밀리의 역습이 아니면 마땅히 빌런 역할의 캐릭터가 나올 게 없어요. 특히 주요 4인방 중에서 에밀리가 유일하게 장사꾼 기질이라서 이 작품의 주제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빌런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에밀리를 완전히 적으로 만들 수도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이 작품 최고의 케미가 에밀리와 앤디거든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면 메릴 스트립의 미란다, 딱 상징적인 캐릭터지만 1편을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준 건 저는 에밀리와 앤디의 케미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극인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잘 어울리는 2편 내용에서는 에밀리가 약간의 빌런화 과정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앤디와 완전히 친구가 되는 내용이 그려졌고요. 에밀리의 역습도 포기할 수 없고 에밀리와 앤디의 케미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런 애매한 내용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데 결국 마지막 딸깍 한 방이 효과가 크다. 말했듯이 에밀리와 앤디의 케미가 이 작품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사람이 다시 친구로 잘 지내게 된 모습은 대부분의 관객을 만족시키겠죠. 그런데 에밀리 말고 진짜 딸깍은 따로 있어. 바로 나이젤. 나이젤은 진짜 엔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앤디가 런웨이로 돌아오게 된 사연의 숨은 반전. 회장이 앤디를 부른 게 나이젤의 제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앤디가 에디터로서 런웨이에서 글을 쓰면 런웨이의 평판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이젤이 회장한테 제안한 거였고, 그걸 회장이 받아들여서 앤디한테 연락한 거였죠. 1편에서 미란다가 나이젤을 물먹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포함해서 그동안 미란다가 나이젤에게 너무한 게 많았는데, 중요한 자리에 미란다가 자기 대신 나이젤을 내보내면서 드디어 미란다가 나이젤을 제대로 챙겨주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부족하지. 나이젤이 원한 건 자기 브랜드를 가지는 거였잖아. 그런 구체적인 전망이 없이 앞으로 잘 챙겨줄 것 같은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이것도 뭔가 애매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런웨이를 지켜냈다 라는 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지켰다라는 느낌보다는, 특히 미란다와 나이젤의 상황은 그냥 정체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앤디도 이번에는 계속 런웨이에 남게
기대되는 엔딩인데 이거 3편 계획이 있는 건가? 만약 3편이 나온다면 2편 엔딩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3편 없이 이걸로 끝이라면 이야기의 마무리로서 그다지 개운한 느낌은 들지 않네요. 물론 지금 시대 상황 때문에 이제는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영화 속 상황이 납득은 되죠. 우리 현실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1편부터 이 캐릭터들의 서사를 쭉 보면 특히 미란다, 나이젤은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아무리 시대 상황이 이래도 이 캐릭터들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와닿지 않거나 산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외에 앞에서 언급한 다른 단점들도 있고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운 작품이었다. 그래도 1편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대부분 괜찮게 보실 것 같고요. 1편을 안 봤다면 잘 모르겠네요. 1편을 모르고 보시는 건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